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모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올해 2022년 첫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재테크 다룰 때는 자산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총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달력을 보니까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이게 먼저 급할 것 같아서 우선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IPO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모주 시장의 투자 전문가이자 회계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박동호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오늘 뭐 증권사 강의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방송사 출연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말을 많이 하는 하루네요, 오늘은. 예. 네, 저도 좀 그래요. 오늘 이제 회계사님 모신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 투자의 전문가시니까 작년에 공모 시장은 많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IPO 시장이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뭐 개괄적인 얘기들 그리고 개별 종목 얘기 몇 가지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여쭤볼 게 지난해 IPO 시장이 이제 사실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었는데 이게 한 해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증시 분위기는 살짝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IPO 시장은 올해도 그런 열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개괄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공모주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 16년째, 17년, 16년 되고 있는데 오래되셨구나. 예, 작년 같은 해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형주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예.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또 성장주 시대다 보니까는 또 뭐 인공지능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래서 상장 기업 수가 뭐 거의 한 100개 육박할 정도다 보니까는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죠. 균등 청약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예.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인구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열기가 좀 대단한 거는 사실이었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일정이 나와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그 청약을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 확정된 대형주는 LG에너지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까지 일정이 확정됐고, 아직은 지금 계속 뭐 여러 기업들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이제 갑자기 뭐 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작년만큼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기업들의 사이즈 이런 것들로 비교했을 때는 작년만큼은 아닌데 사실 열기 자체가 작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예측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워낙에 작년에는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었던 기업들이 워낙에 많았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예. 올해는 물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LG에너지솔루션은 확정이고 현대엔지니어링도 확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엔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SG닷컴 얘기 나오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사실 몇 년째 지금 그렇죠. 예, 상장 얘기만 나오다가 아직까지 예, 그렇죠. 예, 그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뭐 연중에 뭐가 딱 대형주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작년만큼의 그런 어쨌든 뭐 열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큰 회사들이 좀 나와줘야지 좀 예, 열기가 좀 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작년처럼 뭐 빅3니 뭐 이렇게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네. 두 개의 기업들 위주로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일정을 잡힌 걸 보면 첫 번째 이제 공모하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직 공모가는 이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수요측 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 급하게 IPO를 편성한 이유도 다음 촬영일이 저 유튜브 다음 촬영하는 날이 LG에너지 솔루션 그 청약하는 날짜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급하게 그 모신 이유도 있고요. 당연히 회계사님께서는 이미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끝내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규모 자체가 뭐 역대급 12조 원 이상. 청약 규모가 10조가 넘는 거는 처음이죠. 그렇죠. 예전에 삼성생명 한 12년 전에 삼성생명이 가장 이제 규모가 컸는데 뭐 그걸 가뿐히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상장 만약에 이제 공모 가격 상단에서 결정돼 가지고 시작한다면은 시가총액 70조면은 벌써 뭐 그 SK 하이닉스 다음에
시가총액 3위로 바로 올라갈 정도의 이제 대형주니까는 뭐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목을 뭐 끌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그 복잡하고 사실 좀 이제 어려운 거를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공모주라는 게 가격 결정할 때 그 유사 기업이랑 비교해가지고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뭐 쉬운 방법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로는 2위죠. 21%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의 CATL이 한 31%. 그래서 압도적인 1, 2위, 그 다음에 이제 3위 이후 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CATL이 시가총액이 한 200조 후반, 그러니까 280조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 한 9천억이니까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시가총액 70조 원 정도면은 일단은 뭐 비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는 게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투자 대상으로는 뭐 당연히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비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싸다 비싸다 할 때 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1위사하고 2위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싸 보인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네. 예. 일단은 뒤로 조금 그 자세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두 번째 이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 여기에 대한 그 간단한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어느 후보든 간에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는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정책 수혜주로는 아마 분명히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좀 투자 설명서 보고서 조금 이제 갸우뚱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그 1,600만 주를 발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1,200만 주가 구주 매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존 대주주들의 주식. 기존 대주주들의 주식을 내놓겠다. 그걸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구주주들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상장을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정몽구 회장이 142만 주, 정의선 부회장이 534만 주. 그러니까 둘이 지금 거의 한 600만 주 이상을 다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매각하고 나서 지분율이 두 분이 각각 4.5%, 2.7%로 떨어져 버리면은 과연 이 상장하고 나서 힘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주주 위치는 뭐 전혀 지금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주주는 현대건설이니까 그 주의 자체는 변함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 그런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사실은 이 다들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된 수혜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현대 엔지니어링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해가지고 지분율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과연 지배구조 관련된 수혜를 받을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두 공룡이 증시에 입성을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다른 이유로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그룹 내 위치 이것 때문에 일단은 잡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LG 엔솔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다 줄여갖고 이제 엔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 회사죠. 그래서 근데 원래 그 LG화학 안에 있던 회사니까 그 가치는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회사고 근데 물적 분할을 해서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의 지배 아래에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떼어내고 있는 그 LG화학 주가는 아니 LG 엔솔의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 중이에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엔솔 같은 경우는 어느 투자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이제 저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것이 시장의 평가인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가치니까 이게 그러면 그 원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끝나고 나면
그냥 별 볼 일 없어져서일 것인가 그런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반대로 LG화학이 지금 LG 엔솔에 가려져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동안 LG화학이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2차 전지였는데 예. 성장 동력이라 사실 봐야 되는데 그 LG화학에서 이제 그 사업부였었던 2차 전지를 떼가지고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LG화학이 최대주주고 상장 후에도 지분율 한 82% 정도는 화학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제 최대주주 지분상이 변함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주사처럼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은 LG엔솔이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LG화학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수익가치,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빠지면서 그냥 그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이제 자본시장의 생리가 보통은 이제 이익 증가에 비례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원칙인데 그렇죠. 그거를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누릴 거고 LG화학은 이제 그런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가치만큼만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사업해서 이익 나는 구조가 아니고 주식만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 그 지주사들 보면은 좀 많이 주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좀 디스카운팅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LG화학도 상장 기업이고 LG엔솔도 상장 기업이 될 텐데 LG엔솔이 만약에 뭐 시가총액 그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100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100조의 80%만큼 LG화학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LG화학도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더블 카운팅에 또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지주사들이 주가가 많이 좀 조정되고 낮게 평가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사실은 상장 후에 LG엔솔 주가가 만약에 공모가보다 뭐 따상으로 시작을 하든 뭐 어떻게 강하게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LG화학도 조금 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LG엔솔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네. 예. 과거 경험상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자본시장에서 봤었던 장면들을 보면 항상 이제 그런 게 됐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작년에 상장했던 현대중공업 이후에 한국조선해양이 내리막길 걸은 것.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모습이 겹쳐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항상 물적 분할한다라고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다들 화를 내시고 하는 거겠죠. 네. 예. 포스코도 지금 뭐 그 같은 이유로. 예. 뭐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그 LG화학이 그 2차 전지 때문에도 원래 하고 있던 사업, 화학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그거 생각하면 싸다라고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시장의 평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사실 좀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고목가가 이제 얼마로 정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비상장 증거플러스인가? 여기 이제 주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오늘 12만 5천 원으로 끝났더라고요. 그거 이제 감안을 하면 현재 엔지니어링 그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이더라고요. 그 현대건설보다 훨씬 커요. 대주주보다. 이름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해외가 갖고 보면 플랜트 사업만 할 것 같은데 사실 매출 구조 보면은 그냥 집 짓는 거랑 플랜트 사업하는 해외 건설하는 거랑 현대건설하고 그냥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건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르게 몸값을 평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정상일지 이것도 더 궁금해요. 사실은 장외가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그 수급 자체가 일단 많지는 않은 그렇죠. 수요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 가격이다에 대해서 딱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장인 거는 분명하고 또 보통 장외에서 가격 형성된 거 이상으로 물론 상장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이제 상장할 때쯤 되면은 장애가도 결국 또 공모가에 수렴하는 또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보여오다 보니까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모 가격 상장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현대건설보다 더 넘어가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기대하는 거는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배구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쳐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좀 이제 있는 걸로 좀 많이 좀 어필이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그 상장 기대감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의외로 구주 매출 비중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게 과연 이제 그 동력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현대건설하고 합병을 할 것이다. 네. 사실은 상장 전에 할 것이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뭐 기회 봐서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회사 측은 아직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긴 있는 얘기인가요? 정말 이제 그 합병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경영 효율화 측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뭐 합병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주주들 이제 그 또 이해관계도 다르겠죠. 누구 이제 그 합병 비율에 대한 또 이슈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고 나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은 뭐 그렇게 또 첨예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합병을 할 때 사실은 또 분명히 또 득실을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이전에 현대 오토에버드 상장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다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는 이 과연 나중에 뭐 득실이 이게 있는 건지는 좀 다시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구주 매출하고 나서 이게 최대 주주 지분율 자체가 너무 지금 낮아진 상황이어서 그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과연 활용할 만한 건지는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매출이나 이익이나 전부 다 현대건설이 더 많아요. 같은 비슷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은 더 많은데, 지금 공모가나 요구 정도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은 시총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더 크는 상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둘 다 아파트를 지으면 둘 다 똑같이 현대 힐스테이트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달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합병을 할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상에서 둘을 합쳤을 때 뭐 대주주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언젠가는 합병을 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회사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고 조금 더 어디는 낮게 평가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예전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상장할 때도 사실 지배구조 그 이슈, 그 다음에 승계 이슈로 인해서 좀 주목받다가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게 이슈가 한번 나오면은 이제 그 이후로 급등을 하는 또 이제 이런 모습들도 있어가지고, 뭐 회사에 대한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뭐 다 알려져 있는 그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활용 가치에 대한 거를 또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어서, 그게 이제 희석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스토리가 물론 또 풀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구주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저는 좀 어쨌든 좀 이해는 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A하고 B가 있을 때 오너가의 이익을 위해서 A를 누르고 B를 높게 가져갈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흔히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만 놓고 봐서는 굳이 그런 흔적들, 증거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현재까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 외에 뭐 작은 회사들 많지만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IPO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만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거론되는 회사가 카카오엔터하고 쓱닷컴, 그리고 아까
단골 손님이죠. 현대오일뱅크가 있습니다. 이 세 회사들의 그 가능성, IPO 가능성과 물론 아직까지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격은 없습니다만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면. 카카오엔터는 뭐 그 연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유재석 영입 뉴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희열 그 작곡가가 이제 그 원래 수장이었던 그 안테나 뮤직도 이제 합쳐졌고 하면서 이제 외형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엔터 기업들은 어쨌든 그 연예 기존에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도 있지만은 이제 뭐 그 음원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어쨌든 뭐 그 하이브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는 뭐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SSG닷컴은 좀 좋게 보는 게 그 결국은 이제 뭐 쿠팡이라던가 기존에 이제 그 소셜 커머스 기업들하고도 이제 경쟁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사실 그 이마트와의 시너지는 괜찮은 이제 그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제 오프라인과 이제 물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SG닷컴은 이제 온라인을 가지고 있으니 시너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마트도 그 점포 리뉴얼 하면서 이제 SSG닷컴과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 PMP라고 하는데 피킹하고 패킹 센터도 굉장히 대폭 확대하면서 지금 성장에 대한 지금 그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뭐 한 10조 얘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그 SSG닷컴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주석상에 상장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이외에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상장 관련돼서 약정사항이 나와가지고 아마 내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장을 해야 돼서 아마 그 올해 빠르면은 아마 올해 이제 그 나올 걸로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소셜 커머스도 역시 뭐 계속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또 산업이니까는 가장 또 기대할 만한 기업인 것 같고 현대오일뱅크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단골로만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좀 이제 들여다보지 않을까 계속은 어쨌든 계속 몇 년째 지금 언론 그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해주신 뉘앙스만 보면은 스타컴, 그러니까 SSG닷컴을 약간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스타컴 말고도 올해 그 마켓컬리하고 오아시스 마켓도 뭐 새벽 배송이라고 이제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도 준비 중이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 기대감이 스타컴이 그 성공적으로 시장에 이제 준비를 한다,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두 회사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는 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고 SSG닷컴은 이미 이마트의 물류를 기반으로 하면서 온라인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아마 누가 먼저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SSG닷컴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컬리는 이제 상장이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격이 계속 어쨌든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그 높은 밸류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상장을 시켜야 되니 아마 좀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계속 적자라서. 예.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격이 결국 이제 관건이겠죠. 스타컴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좀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 이마트하고 이마트몰 다 연계되어 있는 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작년 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스타컴이 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연초서부터 막 22% 할인 쿠폰 막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해 실적에 좀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계속 물류센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 투자하고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현금이 마르는 상황에서 프로모션까지 하려면 쉽지는 않은데 이제 어느 정도 갖춰 놓은 상태니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스타컴을 괜찮게 보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도 투자자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온라인 기반보다는 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 성장한 온라인 회사 이런 데들이 조금 안정감이 더 생겨서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물류 투자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지난해 IPO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뭐 분위기도 굉장히 뜨겁긴 했는데, 작년 연말, 연초에 그 결산하는 기사를 쓰고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더군다나, 뭐 크래프톤도 그렇지만 기대를 되게 많이 모았는데, 공모가도 지키지 못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사실 그 워낙에 유동성, 자산버블 이런 현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인지 공모가도 다들 굉장히 그 높게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수요 측 그 희망 공모가 최상단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근데 이런 그렇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지금 공모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올해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 3분기까지는 계속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기업인데도 이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몰리고 경쟁률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가격도 좀 높게 형성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이제 공모주자로 어쨌든 한 16년 이상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장 좋을 때는 가격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시장 안 좋을 때는 정말 또 인색해지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무래도 흐름이 좀 무시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데 이제 4분기부터 조금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은 참여 건수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아니다 싶으면은 기관들도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경쟁률도 많이 내려가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상장을 철회할 거냐, 아니면은 진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진행할 때는 결국은 이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나온 기업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4분기부터는 아마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목석 가리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열기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그 뭐 시그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 기업들 평가를 하듯이 분석을 하듯이 그 동종업계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보고 종목 선택을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데 공모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보다는 기관들이 수요 측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 덤볐느냐 그래서 수요 측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 측 경쟁률이 굉장히 뭐 1000대를 넘게 나왔다 이러면은 뭐 주가가 비싸든 말든 공모가가 비싸든 말든 일단 오를 거다 상장 오를 거다라는 일단은 모종의 이게 믿음 같은 게 신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해도 과연 유효할까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시장이 어쨌든 좀 분위기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공모주 투자 자체를 접근하는 방법이 그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상장 후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장 효과, 상장 당일, 그다음에 그 며칠 사이에 무슨 따상 따먹기라든지 며칠간에 이렇게 수급이 확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익을 내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괜찮을지 적어도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괜찮았다라고 하면 이게 올해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어쨌든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 많았었어요. 예. 상장하고 나서 막 상한가 막 3일, 4일. 예전에 상한가, 하한가 15% 선일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2009년도에 코오롱생명과학 상장하고 나서 5일 연속 상한가 간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 풀리면 주가가 이제 한동안 이제 그 가격으로 이제 못 가죠. 결국은 이제 미리 기대감에 대해서 다 주가가 반영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는 그리고 또 반대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공모주 중에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한 몇 배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 이제 그게 사실 가장 뭐 이상적인 투자긴 할 텐데 그 시장이 또 어쨌든 이 과열되면은 또 이제 돈이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확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또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 경쟁률을 아무래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져야지만 주가도 올라갈 거다. 개인이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보다는 더 셀 거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그걸 많이 좀 따져볼 수밖에 없을 테고. 근데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또 잘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또 가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쟁률 낮았지만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다가 오히려 공모가 못 지키는 종목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으니까는 잘 갈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또 상장하자마자 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물론 경쟁률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실적 대비 주가 비교해가지고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모가, 공모주의 고모가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시장에 상장을 할 때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할인을 해서 공모가를 정하는, 원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작년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종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게 공모가가 책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열기가 뜨거우니까 대부분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 같으면 정말 좋겠지만 왠지 올해는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은 4분기 때 어쨌든 조금 그런 열기가 조금 꺾이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기관 투자자 경쟁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될 것 같은 기업은 이제 많이 몰리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거의 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쨌든 조금 달라진 그 추세는 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고한 질문은 아닌데 이거 하나 질문하고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개인 공모주 투자자 박동흠. 네. 올해 공모주 투자 전략이 한 가지가 좀 궁금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원래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위치 과정에서 인기도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종목이 상장을 한 뒤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도리어 공모가를 못 지키고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거액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공모에는 대부분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비싸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평균값, 어느 종목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어느 종목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1년치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올해는 어떨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박효 계사님 같은 경우도 올해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지, 아니면 올해부터는 될 놈 될, 갈 놈 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똘똘한 놈을 딱 집어갖고 그것 위주로 접근하실 생각이신지,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16년째 공모주 투자하면서 원칙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는 상장하러 나오는 모든 기업들의 투자 설명서에 대한 분석은 다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매번 계속 이제 그 글을 분석글을 올리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는 유사 기업보다 좀 싼 거 같으면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비싼 거 같지만은 분위기가 괜찮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해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될 수도 있으니까는 들어가고. 그럼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상장하러 나오는 기업들이 뭐 많을 때는 100개까지 육박하고 적어도 한 50개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100개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서 1년에 한 50개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도 분명히 손실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손실보다는 이익 나오는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결국은 1년 동안의 투자 수익은 항상 이제 플러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큰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공모주는 부지런한 투자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 수요측 경쟁률 1000대1 넘으면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꼭 투자 설명서는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아까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꼭 한 번씩 찾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올해 IPO 시장, IPO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올해 자산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